안녕하세요. 생각마리 영어 독서법의 저자 최근주입니다. 오늘은 영어책 시리즈 베스트 50의 19번째 시리즈 로빈 힐 스쿨 시리즈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시리즈는 총 16권으로 되어 있고 다 CD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리즈는 1학년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볼 수 있는 시리즈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하고는 좀 학교 생활이 좀 다르겠죠? 학기도 9월에 시작하고 또 수업하는 방식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 책에 나오는 스토리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 학교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이 행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리즈를 통해서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미국 아이들의 학교 생활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미국 1학년 아이들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할까?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깜찍하고 귀엽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 사파가 마이클 골든이 그림을 그렸어요. 16권 모두요. 그래서 이런 1학년 아이들의 귀여운 학교 생활을 묘사하는데 최고의 그런 사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우리나라 문화와는 다른 그런 학교 생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들, 제가 특히 이 두 가지 책을 오늘 조금 자세히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빈 힐 스쿨 시리즈 중에서 Fall Leaf Project라는 책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려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앞부분만 조금 어떻게 나오는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트랙이 많하고 그래서 챈트하고 노래가 나오는 트랙도 있는데 챈트나 노래는 여기 안에 있는 내용하고 완전히 똑같이 일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글밥이 더 많다 보니까 챈트하고 노래는 조금 달라요. 네. 좀 다른 내용으로 챈트하고 노래가 나오고 리딩으로 읽어주는 트랙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페이지 넘김 사운드가 나오죠? She said, leaves change color. In other states, they do not. 제가 잠깐 멈춰 볼게요. 여기서 분명히 우리의 주에서는 나뭇잎들이 색깔이 변해. 그런데 다른 주에서는 그렇지 않아 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스테이트가 준지 이 정도 레벨 있는 아이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스테이트가 주라는 거를. 자, 계속 한번 좀 들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미국 지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Oh no, said Emma. We have so many fall leaves, said Hannah. Can we share them? 네, 우리가 이제 그거를 나눌 수 Good 있냐고 idea, 하죠. said Mrs. Connor. I know a teacher in a state where the leaves do not change. His name is Mr. Soto. We can send leaves to his class. 네, 여기서 잠깐 또 멈춰 볼게요. 그래서 분명히 선생님이 나뭇잎이 변하지 않는 그 주에 사는 선생님을 한 명 알고 있다. 그 선생님 이름도 이렇게 나오고 미스터 소토라고 나오죠. 우리가 나뭇잎들을 걔네 반에 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미세스 코너스 클래스 반 아이들이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밖에 나와서 나뭇잎을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제 보내는 그런 스토리예요. 네, 이렇게 보내는 스토리죠. 그리고 이제 이 나뭇잎 이게 아이들이 택배 상자에 넣어서 보낸 게요. 이제 3일 후에 3 days later 미스터 소토의 first graders 그 반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 반 아이들의 그림을 보면은 여기가 도대체 어딜까요? 미국의 되게 미국의 저는 하와이 주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하와이에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도 일본 사람의 미스터 소토니까 일본 사람인 것 같고, 여기 이렇게 막 선인장도 있고 1년 내내 여름인 곳이 미국에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자, 이렇게 해서 네, 그 미스터 소토 선생님이
그 미세스 코너반 아이들한테 고맙다고 그 로빈 힐 스쿨 아이들한테 편지를 주고 이렇게 고맙다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걸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은 아이들한테요. Fall Leaf Project. 가을 나뭇잎 프로젝트가 도대체 뭐였냐? 이거를 왜 한 거냐? 아니면 이걸 굳이 제목을 안 해도, 아이들에게 왜, 이 로빈 힐 스쿨의 아이들이 가을 나뭇잎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보냈는지, 제가 그거를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아이들이 이렇게 사실은 충분히 스테이트라는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왜 보냈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나뭇잎 색깔이 변하지 않는 곳이 있어.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뭇잎을 해서 이렇게 보내야 돼. 막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나뭇잎을 왜 다른 학교에 왜 보낸 거지?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 아이들이 거의 80% 90% 이상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나뭇잎 색깔이 안 변하는 곳이 없잖아요. 되게 좁고 그래서 아이들이 나뭇잎 색깔이 변하지 않는 그런 도시가 있는 그런 게 같은 나라 안에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심지어는 뭐 다른 나라라도 이거를 보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은 아이들이 왜 나뭇잎을 주워서 다른 학교에 보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책을 읽었다고 다 읽은 게 아니에요. 왜 보냈는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거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영어로 이렇게 소리 내는 거를 들었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이해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로빈 힐 스쿨 시리즈에서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조금 다를 경우에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책들이 또 좀 몇 권 있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책에서는 핵심 포인트가 왜 나뭇잎을 모아서 다른 학교에 보냈는지 그걸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좀 대답을 비슷하게 한다고 해도 제가 또 추가 질문을 던지죠. 나뭇잎은 가을이 되면 나뭇잎은 어디나 있는 거잖아. 근데 왜 굳이 그거를 택배 상자에 넣어가지고 왜 굳이 보냈지? 그럼 또 아이들이 또 몰라요. 왜 보냈는지 본인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1년 내내 여름인 곳이 있고 그곳에 사는 아이들은 나뭇잎 이렇게 낙엽을 구경을 못 하는 거죠. 가을이 돼선 색깔이 변하는 낙엽을 본 적이 없는 거죠. 실물을 볼 수 있도록 그 아이들한테 이제 보낼 수도 있다. 그런 다른 문화, 다른 날씨에 사는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 책을 읽었을 때는 그런 걸 얘기해 보면 되게 좋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제가 들려주진 않을 건데요. 한번 보시면 이것도 스노우데이거든요. 스노우데이한테 애들이 책 제목이 무슨 뜻인 것 같아? 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대부분 눈 오는 날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사실 스노우데이는 눈 오는 날이 아니에요. 그거를 모르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 눈 오는 날이 아니라는 거를 암시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제 책에도 썼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니아라는 아이가 있는데 얘가 스노우데이를 기다려요. 눈이 오고 있는데 자기는 스노우데이를 못 가졌다고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 오는 날이 스노우데이가 아닌 거잖아요. 이거를 아이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스노우데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 그런 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언어에 있어서 중요한 거죠. 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문화를 영어만 배우는 게 아니고 문화도 함께 배울 수 있다는 거. 그 나라 사람들은 스노우데이라고 하면 다 아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노우데이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애들 중에서 이 스노우데이를 대답한 아이는 제가 물어본 아이 중에 한 명도 없었어요. 이 책 내용을 이해한다고 이해하는데 해석은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죠. 자, 스노우데이는 눈이 오는데도 얘가 스노우데이를 기다려요. 자, 봄이 됐죠. 봄이 됐는데 얘는 계속 스노우데이를 기다려요. 예. 그리고 봄인데 드디어 갑자기 하늘이 이렇게 어두워해지면서 눈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드디어 니아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스노우데이라고 막 소리치면서 밖에 나가 놀거든요. 아까는 눈이 왔는데 왜 신나하면서 놀지 않고 지금은 왜 눈이 왔는데 이렇게 신나해서 놀까요? 그 이유는 스노우데이는요, 그냥 단순히 눈 오는 날이 아니라 눈이 와서 학교를 쉬는 날, 또는 뭐 식당이라 그러면 눈이 와서 식당 문을 닫은 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제 보통 걸어서 등교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미국에서는 거의 다 스쿨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이렇게 차를 운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오면 이제 문을 닫는 가게들, 그리고 학교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얘네가 4월이 되는데, 우리나라에 4월에 눈 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주에 따라서 4월인데 눈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학교에 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면 학교 안 가고 쉬는 날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스노우데이인 거예요. 그러면 눈 오는 날, 진짜로 눈이 이렇게 오고 있는 날은 스노우데이가 아니고 스노이데이, Y를 하나 더 붙여서 스노이데이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내일이 4월인데 학교를 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지금 제가 이 책을 소개하면서 굉장한 좀 아이러니를 느끼네요. 네, 내일이 4월인데 지금 현재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보통 4월인데 눈이 와가지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를 안 가는 스노우데이를 기다리겠지만, 사실 지금 아이들은 오히려 학교를 가고 싶어 하겠죠. 지금 너무 안 가가지고. 네, 그래서 하여튼 스노우데이는 이 책을 읽고, 스노우데이가 눈이 와서 학교를 안 가는 날, 눈이 와서 뭔가 뭐 이렇게 문을 닫은 날, 뭐 영업을 안 하는 날이라는 거를 아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물어봤을 때는 한 명도 없었고요. 제가 외국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외국 영화에서도 사실은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예. 그 연인이 갔는데, 레스토랑에 갔는데 그냥 문이 닫혀 있고 눈이 많이 온 날이라서 그냥 그 레스토랑의 그 출입문에 스노우데이라고 그냥 하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눈이 와서 문을 닫았어요 라고 줄줄이 쓰지 않아도 다 안다는 거죠. 예, 스노우데이라고 써놓기만 해도.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미국 문화, 영어권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간접 경험해 보면서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진짜 그런 원어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될 때 더 잘 이해하면서 소통이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영어책을 통한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제가 직접 책 안에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좀 보니까 더 잘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과 좀 얘기를 나눌 때는 그냥 영어 책만 읽고 영어 실력이나 문장 해석에만 치우칠 게 아니라, 미국 아이들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고 미국 문화는 어떻게 다른지 그걸 아이들하고 좀 얘기해보고 찾아보고 해보는 게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아이들은 모두 하는 그런 경험의 학교 생활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대화할 때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있는 시리즈로 만나 뵙겠습니다.